과분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오늘 이 강연 제목을 잘못 정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국가 엘리트였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교양에 대해서는 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할 때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평소에 친교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1970년대에 어떤 처녀 한 분이 노인네들 모아놓고 효도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보부장 하던 김재규 부장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리고 해서 거기에 상당히 박 대통령으로부터 공경에 처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교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엘리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자제분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니까 올림픽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기 나오기 전에 그 이상화 선수가 1000m 공속에서 나오는 그걸 보고 나오다가 저도 조금 늦을 뻔했습니다만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요새는 금메달을 따야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고 은메달, 동메달은 아주 뉴스가 안 되는 이런 이상한 나라인지 아주 위대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1등 하지 않으면 다 실망을 하고 99점 받았다고 막 어머니가 화를 내는 재밌는 나라죠. 사실 여행을 하다가 불란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제가 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참 재밌겠는데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천당도 되고 지옥도 되는 나라입니다. 예컨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양초 소비량이 더 제일 많은 나라 아닙니까? 촛불 시위한다고 양초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 그리고 국민 평균 IQ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모든 조사에서 다 남북한 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 평균 IQ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속는 데서도 1등이죠. 제일 잘 속아 넘어가서 아마 사기 사건이 인구 비례로 한국이 제일 많을 겁니다. 문명국가에. 그리고 예의, 유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경범죄 처벌법 주로 고성방가하고 술 마시고 시비 걸고 해가지고 경범죄 처벌법에 걸리는 그 인구가 1년에 한 30만 명이 됩니다. 이걸 인구 비례로 하면 일본의 44배입니다. 44배. 그리고 소위 법치국가인 민주주의하는 법치국가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이게 이제 공권력이 도전받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거는 지난 5년 동안에 한 2배로 늘었습니다.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절망과 희망을 하루에도 여러 번 오가면서 명원탕식으로 오가는 이 한국에서 역시 교양이 중요하긴 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범이라는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 지금 모든 언론에서 그냥 한글 이름으로 모태범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태범. 우리나라 신문, 방송, 출판이 한글 전용으로 넘어간 지가 가장 심하게 넘어간 사람 인명까지도 한글 전용으로 쓰기 시작한 게 한 13년 됐습니다. 96년, 97년 무렵부터 조선일보, 동아일보까지도 이름을 관로 안에 한자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바깥에 김명삼 한자로 쓰고 관로하고 한글 김명삼 이렇게 썼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중국의 인명을 중국 사람들 발음대로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신 바와 같이 지금 중국 인명이나 중국 지명을 지금 우리 신문으로 보면은 여기가 어디를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태범이라는 이 이름은 분명히 저런 큰 일을 했으니까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사히 신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기에 모태범이라는 이름이 한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자는 습관문의 할 때 그 모자. 뜻이 소가 운다는 뜻이죠. 소가 우는 좀 크다는 뜻입니다. 태는 큰 태자고 범자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범자는 쇠금전에 평범하다고 하는 범자. 이게 뜻이 뭐냐면 떨친다는 뜻이에요. 떨친다는 뜻. 그래서 이 이름에 이미 떨친다 하는 뜻이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범자를 제가 서로 한자를 보니까 좀 드문 범자인데 또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양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쇠금전에 오른쪽에 평범하다 벌자 딱 이렇게 목에 금메달을 걸고 있는 딱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잘 지으면은 그 이름대로 사람이 분명히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게 다 한자의 도움으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한자의 도움으로. 그래서 모시가 아주 드문 모시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성시대관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모시는 고려 때 송나라 사람이 고려 때 무슨 사신으로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해서 주로 전 인구가 한 17,000명 되는데 주로 전남 전북 지방에 많이 삽니다. 아마 이 모태범이라는 분도 고향이 남원인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 세 마디 가지고 이렇게 연상작용을 하면서 역사도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태범이라고 한글로 써놓으면은 뜻도 전달되지 않고 모태범에 따른 이미지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부호입니다. 부호. 아무로 사람 이름이 뜻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 이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사람 이름,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심을 해서 짓습니까? 이 모태범 부모님도 아들 놓아놓고 건강하니까 뭔가 크게 되라고 이렇게 클 태자에다가 또 떨칠 범자까지 같이 붙였으니까 이 이름은 염원이 담긴 거죠. 또 그것을 쓰고 말하고 하면서 그 염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심리적인 영향도 줄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큰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일권 씨 있지 않습니까? 정일권 씨. 장정 중에서 가장 권세가 된 사람. 육군 참모총장 아닙니까? 정일권. 박정희. 그 박은, 박정희 할 때 박은, 원래 뜻은 나무 토막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인공을 가하기 전에 그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박하다고 할 때 그 박자를 쓸 것이죠. 또는 백철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를 이렇게 부르죠. 이름 가지고. 박정희라는 사람은 참 순박한, 소박한 사람이죠. 소박한 사람이 백철이를 들고 이 세상을 바르고 밝게 만든 사람이다. 이런 풀이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 엘리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국민 교양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한글 전용에 의해서 한국어가 파괴되고 있다. 한국어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정확한 한국어를 쓰지 못한다. 교양어를 쓰지 못하게 된다. 특히 교양어를 쓰지 못하게 된다. 교양어는 뭐냐? 우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쓰는 어휘력이 많아야 되고 격조가 높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함축성이 있어야 되고 자 우리 그러면은 주변에서 한글 전용으로 된 역사책을 읽을 수 있느냐? 여러분 혹시 교보문고에 가서 신라에 관한 책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역사책이 한글 전용으로 적혀 있는 책입니다. 절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 머리가 아파서 읽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를 한글로 적으면 다 암호가 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